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였다. 지혜는 우산을 들지 않고 비를 맞으며 달렸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핸드폰에서 울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 순간에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혜야, 내가 왜 그래? 왜 여자를 사랑하니? 할미가 못 살겠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할머니가 단식 중이었다.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지혜가 수민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 할머니의 전통적인 세계를 무너뜨렸다. 지혜는 28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출근하는 버스를 타며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의 삶인가 하지만 수민을 만난 후로 그 삶은 빛났다. 수민은 26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은 2달 전 우연히 만났다. 지혜가 책을 고르다 카페에 들른 날 수민의 미소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 커피 특별히 추천해요. 비 오는 날에 딱 맞아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이제 그들은 매일 밤 작은 원룸에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수민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 눈빛은 지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다. 특히 할머니. 할머니는 전라남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20대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렸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지혜를 키웠다. 할머니는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지혜를 완벽한 손녀로 만들려 애썼다. 지혜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남자 만나. 그게 여자의 길이야. 그런 말들이 지혜의 어린 시절을 채웠다. 대학 시절,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여자친구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짧았고 상처로 끝났다. 넌 이상해. 왜 그래? 그 말들이 지혜를 갇히게 만들었다. 수민을 만난 후 지혜는 용기를 냈다.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울었다. 할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하지만 소문은 마을로 퍼졌다. 할머니의 집안 식구들이 서울로 올라와 물었다. 지혜가.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어제 그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단식했다는 소식. 할미가 먹지를 않아? 내 탓이라고 해.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먹겠대. 지혜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마음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름진 손, 항상 따뜻한 된장국 냄새. 할머니는 매년 추석에 마을로 내려와 제사를 지내고 지혜에게 옷을 사주며 웃었다. 우리 지혜는 예쁘장하네. 빨리 시집 가야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기대가 이제 지혜를 짓누르고 있었다. 수민에게는 미안했다. 나 내려가야 해. 할머니가. 수민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 내가 도울게.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혼자서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다릴게. 꼭 돌아와. 기차가 전라남도 방향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이 멀어지고 논밭이 펼쳐졌다. 지혜는 할머니의 집을 떠올렸다. 오래된 한옥, 마당에 심은 감나무. 여름이면 그 나무 아래에서 할머니와 앉아 수박을 먹었다. 할미, 나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줄까? 할머니는 웃었다. 당연하지. 손녀 결혼식은 할미가 챙겨야지. 하지만 그 결혼은 결코 오지 않을 결혼이었다. 지혜의 결혼. 수민과의. 마을에 도착한 지혜는 숨이 차올랐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마을 길이 진흙투성이었다.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자 이웃 아주머니가 나왔다. 지혜야. 빨리 들어가. 할미가. 상태가 안 좋아. 이 집안은 어두웠다.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누워 있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할미 지혜가 무릎 꿇고 앉자 할머니의 눈이 뜨였다. 그 눈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왔어. 내가 왔구나. 이제. 왜 그랬는지 말해줄게.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할미는 죽을 거야.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하자 할머니가 뿌리쳤다. 만지지 마오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니? 우리 집안은 세상에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돼. 지혜는 울음을 삼켰다. 할미, 나 이렇게 태어났어. 바꿀 수 없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바꿔야 해. 남자를 만나. 결혼해. 그럼 할미가 먹을게. 그 말은 지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혜는 마당에 나와 앉았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할미가 안 먹어. 나 때문에 수민의 답이 왔다. 강해져.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할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된장국을 끓여 가져갔지만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할미, 제발. 먹어. 나도 노력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랑은 그녀의 일부였다. 오후에 어머니가 도착했다. 지혜야, 할미 말 들어. 조금만 참아.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가족의 압박이 지혜를 옥죄었다. 저녁에 할머니가 속삭였다. 지혜야, 할미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실수를 했어. 하지만 버텼어. 너도 버텨. 그 말에 지혜의 마음이 흔들렸다. 할머니의 과거. 하지만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단식은 사흘째로 접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집 손녀 때문에. 할미가 그러신데 지혜는 그 소문 속에서 숨이 막혔다. 매일 아침 마당의 감나무를 보며 수민의 얼굴을 떠올렸다. 수민은 서울에서 카페를 지키며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 언니, 빨리 돌아와. 한강에서 산책하자. 그 메시지들이 지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빠졌다. 의사가 불려왔고 이러다 탈수로. 위험해요. 라고 했다. 지혜는 울었다. 할미, 제발.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할머니는 지혜를 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추석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얼굴 들고 한국의 전통, 가족의 명예. 그것이 할머니의 세계였다. 지혜는 그 세계를 깨닫고 있었다. 마을 축제 때 할머니는 항상 가장 앞줄에 서서 춤을 추며 웃었다. 우리 마을 최고야.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사라졌다. 지혜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냈다. 검은백 옷차림의 할머니, 공장 동료들과 함께. 그중 한 여자, 할머니의 팔을 잡고 웃는 여자. 할미, 이 사람 누구야?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그냥. 친구. 하지만 그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지혜는 수민에게 전화했다. 수민아, 나 미치겠어. 할미가 과거에 비슷한 사랑을 했을지도 몰라. 수민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그럼 더 이야기 나눠봐.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그 말에 지혜는 용기를 얻었다. 저녁에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미, 젊었을 때 사랑한 사람 있었어? 그 사람이 여자였으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 반응이 지혜의 확신을 키웠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지혜는 마을을 걸었다. 비가 그친 후의 공기,
흙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옛 친구를 만났다. 지혜야, 너 그 소문 진짜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레즈비언이야. 친구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여기선 힘들 텐데. 한국의 시골, 보수적인 시선. 지혜는 그 시선을 느꼈다.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미, 나도 아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해. 그래서 더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날 밤, 지혜는 꿈을 꾸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는 할머니, 그 여자와 손을 잡고 한강을 걷는 꿈. 깨어나 보니 할머니가 헐떡이고 있었다. 할미, 지혜가 달려가 물을 주려 했지만 할머니가 밀어냈다. 아니, 먹지 않을 거야? 내가 남자 만나기로 하면. 지혜의 마음이 찢어졌다.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와줘. 나 혼자 못해. 수민의 답, 내일 내려갈게. 함께 싸우자. 수민이 도착한 날, 마을은 가을바람이 불었다. 수민은 청바지 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지혜 언니, 그 포옹이 지혜를 살리게 했다. 할머니는 수민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 여자가. 지혜가 말했다. 할미, 수민이는 내 사랑이야. 제발 받아줘. 할머니는 침묵했다. 저녁 식사 때 수민이 할머니에게 김치를 건넸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먹지 않았다. 너희 때문에. 할미가 죽어. 밤에 지혜와 수민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수민이 지혜의 손을 잡았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할머니도 이해할 거야. 별 아래 그들의 키스가 가볍게 스쳤다.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다음 날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가 다시 왔다. 이제 끝일 수 있어요. 지혜는 울부짖었다. 할미, 제발. 먹어. 할머니의 단식은 일주일째.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다.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왔지만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지혜와 수미는 번갈아 할머니를 돌봤다. 수미는 할머니의 좋아할 만한 차를 끓여 가져왔다. 할머니, 유자차예요. 목이 아프실 텐데. 할머니의 눈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고맙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 모든 걸 가로막았다. 지혜는 할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다.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할미 젊었을 때 특별한 사람 있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할미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 여자를 많이 아꼈대. 이름은 은주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잊었어. 은주. 그 이름이 지혜의 마음을 울렸다. 할머니의 사진 속 여자. 지혜는 마을 도서관에서 옛 기록을 찾았다. 공장 노동자 명부. 은주의 이름이 있었다. 김은주. 1950년대 서울 공장이. 지혜는 수민에게 말했다. 할미도 우리처럼 사랑했어. 왜 숨겼을까? 수민이 안아주었다. 시대가 그랬을 거야. 한국의 옛날, 여자들이 그런 사랑을 인정받기 힘들었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미, 은주 언니. 사랑했어. 할머니의 몸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알았어. 지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미, 나도. 똑같아. 왜 나한테만 엄격해? 할머니는 오랜 침묵 후에 말했다. 은주가 나 때문에 떠났어. 내가 결혼하라고 했어? 후회해. 그래서 너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그 고백이 방 안을 채웠다. 지혜의 눈물이 떨어졌다. 할미, 실수가 아니야. 사랑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라도. 가족을 생각해. 내 어머니, 마을 사람들 이 충돌이 시작됐다. 지혜는 소리쳤다. 할미, 나도 가족이야. 수민이 끼어들었다. 할머니, 저희 사랑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처럼 진심이에요. 할머니는 피곤한 눈으로 봤다. 너희는 모른다. 그 시대의 아픔을 그날 밤 지혜와 수민은 한강 대신 마을 강변에 앉았다. 물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지혜 언니, 할머니 이해할 거야. 시간만 주면 지혜가 수민의 어깨에 기대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다음 날 반전이 왔다. 할머니의 옛 친구가 마을에 왔다. 80대 노인, 은주의 여동생. 할머니가 부르셨어. 할머니가 속삭였다. 은주. 미안해. 친구가 편지를 꺼냈다. 은주의 마지막 편지. 언니, 당신의 선택 이해해. 하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해. 할머니가 울었다. 지혜야. 봐, 이게 나의 죄야. 지혜는 할머니를 안았다. 할미, 용서해. 나도 용서할게. 하지만 단식은 계속됐다. 할머니의 몸이 약해졌다. 지혜는 절망했다. 할미, 제발. 먹어. 나도 노력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반항이었다. 할머니의 반항, 과거의 후회에 대한. 마을 축제가 다가왔다. 가을 단풍이 물들었지만 집안은 어두웠다. 수민이 제안했다. 할머니, 축제에 같이 가요. 옛날처럼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좋아. 가자. 축제 날, 마을은 활기찼다. 북소리, 떡꼬치 냄새. 할머니를 모시고 나온 지혜와 수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게 그 손녀.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지혜는 최고야. 그 순간 지혜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쓰러졌다. 할미, 의사가 달려왔다. 이제 끝이에요. 할머니의 마지막 밤이었다. 방 안은 촛불로 밝혀졌다. 지혜와 수민, 어머니가 곁을 지켰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약해졌다. 지혜야. 수민아. 와, 지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미, 여기 있어. 할머니가 속삭였다. 미안해. 은주처럼. 너희를 아프게 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사랑해. 내가 행복하면 돼. 지혜는 울었다. 할미도 행복해져. 이제 자유로워. 할머니의 눈이 감겼다. 조용한 죽음. 마을에 소식이 퍼졌다. 장례식이 시작됐다. 한옥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다. 지혜는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수민이 옆에. 강해져 사람들의 위로가 쏟아졌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할미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말했다. 할미는 너를 지키려 했어? 잘못된 방식으로. 장례 후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오래된 상자 속에 은주의 사진과 편지들이 나왔다. 사랑하는 영희, 할머니 이름, 당신의 미소가 내 인생이야. 지혜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할미. 나처럼 살았어. 수민이 안아주었다. 이게 진실이야. 할머니의 숨겨진 사랑. 지혜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놀랐다. 할미가 이런 반전의 고백. 어머니가 말했다. 지혜야, 나도 알아.
할미가 은주 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지혜는 마을을 나서며 생각했다. 한국의 전통, 가족의 압박. 하지만 사랑은 그걸 넘어선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수민이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지혜가 웃었다. 그래. 할미가 축복할 거야. 하지만 갈등은 남아 있었다. 지혜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혜 씨, 그 동성애자라던데 상사가 불렀다. 개인사지만. 조심해. 지혜는 수민과 카페에서 울었다. 세상이 아직 안 변했어. 수민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어? 함께라면.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날, 지혜와 수민은 한강 다리를 걸었다. 할미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 지혜가 말했다. 수민의 손이 따뜻했다. 로맨틱한 눈꽃 속 그들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할머니의 친구가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의 유언, 지혜에게 사랑을 숨기지 말라. 지혜는 결심했다.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로. 숨겨진 사랑,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후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민이 도왔다. 이게 우리의 목소리야. 작업 중 지혜는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할머니와 은주가 손잡고 웃는 꿈. 고마워, 지혜야. 책이 출간됐다. 은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지혜가 말했다. 이 책은 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자유를 외칩니다. 수민이 옆에서 미소 지었다. 마을 사람들도 책을 읽었다. 할미가 그런 분이셨어. 변화의 물결. 지혜와 수민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옥에서 친구들과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 수민의 서약. 지혜가 울었다. 할미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머니가 축복했다. 미안했어. 이제 지지할게. 결말은 따뜻했다. 봄, 감나무꽃이 피는 마을. 지혜와 수민이 할머니 무덤에 꽃을 놓았다. 할미, 고마워. 내 진실이 우리를 살렸어. 바람이 불며 꽃잎이 날렸다. 인간적인 화해, 사랑의 승리. 그 후 지혜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출판사에서 LGBT 서적을 기획하고 수민과 함께 카페를 열었다. 은주 카페 고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할머니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진실을 드러냈다. 지혜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한국의 하늘 아래 두 여자의 로맨스가 영원히 빛났다.